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전략과 종목까지 연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AI 로봇 렛츠고 딱 이게 생각이 나네요. 네, 요즘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안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하면서 82,000선 가까이 또 진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사님부터 오늘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AI 로봇까지 어떻게 이슈 주시겠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줄 것인가 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차라리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은 맞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오늘 1.8% 오르거든요. 근데 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지수가 3월 21일 날 2,75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못 가요. 네. 안 가요. 못 간다기보다 안 간다는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예전에는 한 삼성전자 1.8% 가게 되면은 지수가 1%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가요. 정말 이상하죠? 저만 그런가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성격은, 시장의 성향은 안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종목들 중심의 장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그냥, 참 난리법석이라 될까요? 정말 요란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억지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 장세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폭등 4대장이 있었거든요. 작년 11월 네네. 때부터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 엔캠, 에브리봇, 신성대다테크. 저는 이걸 폭등 4대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싣고 난 이후에는 또 누가 갔느냐? HLB, 알테오젠. 이런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미반도체가 어제 또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급등이 나와요. 다 급등이.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목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는데 지수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가고 있지만 시장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한전평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하지만 여전한 종목 장세.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손팀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매번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랑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 팀장님의 경우에는 로봇이나 AI, 삼성전자 이 핫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주실까요? 네, 우리 이사님께서 양보를 늘 해준다고 하지만 본 발언 멘트는 잘 다 챙겨 가셔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네. 시장 브리핑도 긍정적인 내용은 좀 밝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차마 밝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이라는 사실 이틀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점진적으로 조정 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오전장이 강세 보이다가 오후장이 약세 보이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아지고 분명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수급 동향이랑 코스닥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계좌는 녹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이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볼 것들은 아직 많은데 이게 시장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전망을 할 때 몇 경제 지표나 어떤 뭐 생활 지표, 뭐 생산 지표 이런 것들 보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 잡혀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PC가 발표가 되는데 PC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 이제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 근데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물가가 안 잡히네라고
생각하신 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PC를 보고 나서 내일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도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비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막 비관적으로 막 내려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보면은 지금 시장 브리핑 드렸겠지만, 코스닥 IT 하드웨어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소수 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소수 상승한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 순매수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반도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중소형주를 공략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IT 전기전자는 지금 외국인 순매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 기관 순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 SK하이닉스도 외국인 기관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좀 식견이 쌓이신 분들은 시장 종합에서 1분 단위로 나오는 거는 진짜 레알 데이터고, 그다음 이 현재가에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1시간 반마다 가정치입니다. 그렇죠. 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11시에 방송할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떠나면서도 이상합니다. 코스피 IT 전기전자 보면 외국인 순매수인데 이상합니다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정산수급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 엄청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11시 4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찍혀있지만 코스피 전기전자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외국인 순매수로 있다라는 거는 잘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 정산수급 또다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매수를 권해드리는데, 당연히 뭐 10%, 20%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나는 반도체를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헤드라인에 보인 것처럼 AI랑 로봇도 괜찮다. 근데 저는 AI보다는 로봇이 더 괜찮다고 판단되는데요. AI는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우리가 AI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뭐 아마존이나 뭐 오픈 AI나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슈팅만 나오고 다시 빠져요. 왜 그럴까? 저는 AI가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실적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자, 로봇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실적이 확인이 되는데 AI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투자분께서 이 실적 반영이 너무 멀다 보니까 좀 매매 관점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호재 동반되면은 슈팅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비중을 줄이고 나가니까, 네. AI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뉴스 났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로봇은 지금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로봇 관련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로봇이라고 한마디를 안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사실 AI랑 CXL이랑 로봇을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근데 CXL 관련했을 때는 뭐 GTC 2024도 있지만 mem콘 2024에서 CXL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제주반도체, 엑시코 이런 종목들 날아갔죠. 근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괜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제주반도체, 엑시코 좀 쫓아가기가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AI랑 CXL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로봇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네. 결국 로봇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 당시에는 뭐 따따상을 갈 것이다.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탑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140% 상승하면서 좀 그때 미처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고, 네.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나 로보틱스도 개별 뉴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섹터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 잘했죠? 마치 칭찬을 받으시려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손 팀장님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그 후발 섹터로 AI나 로봇 주셨는데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주시네요. 순환매를 기대해보는 섹터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님, 그러면 오늘 이런 시장 네. 속에서는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로봇에 대한 멘트 짧게 하면서 또 드리면은, 네네. 로봇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메이저 승격이 가능한 트리플의 유망주. 오, 네.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인정받았네요. 네. 좀 이상하네 오늘.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봇이 유망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반도체는 이렇게 랠리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이저 승격이 가능한 유망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은 한솔케미칼을 준비를 했어요. 네. 최근에 종목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HBM부터 최근에 이제 마원까지 반도체 내에서 이걸 섹터라 할지 테마라 할지 모르겠는데 이슈라고 해야 될지 테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대장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그때 사지 마시고 조정을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레거시도 마찬가지고 진짜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에서 다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전략은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화면 보시면서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유진테크라든지 동지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네. 상당히 세게 이제 시세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동지세미캠하고 유진테크를 왜 제가 언급을 드리냐면은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5% 넘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물론 마이크는 효과가 좀 크다 봐야 되겠죠. 네. 크다고 봐야 되는데, 동지세미캠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그날 당시에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게 돼서 동반해서 16%, 20%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날 강세를 보이고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4일 정도 종적으로 보였었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틀,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조용히 있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오테크닉스 요것도 지금 움직여요. 네. 요것도 13%, 11%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짚어드리냐면은 갈 놈은 어차피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거나 픽을 하지 마시고 네. 최근에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대응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언급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다라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3월 20일 날 8% 넘게 강세를 보였었고, 다음날 3월 20일 같은 경우는 5%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쉬고 있고 오늘 3일씩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때 언제 또 시세가 붙게 되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강하게 시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도 준비했지만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한솔케미칼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퍼포먼스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솔케미칼 같이 제시를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손 팀장님 그러면 토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로봇 쪽 좋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 탑픽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언급을 주셨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 탑픽은 로보티즈인데 아, 네. 사실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제 뭐 좀 장단점이 있죠. 엔젤 로보틱스 뭐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500뉴스 어쩌고 하고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은 뭐 추이 좋고 수급 좋은데 약간 고평가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수급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익만 보면 장땡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로보티즈라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손절을 진짜 못하라고 하신 분들은 로보스타나 SPG까지도 괜찮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다. 그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쪽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소프트웨어랑 로봇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LG전자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이제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어가지고 저는 로보티즈가 좀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준비를 했어요. 네. 뉴스를 보면 많습니다. 일단 로보티즈가 개미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꾸 로보스타랑 붙여드리고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좀 아랫단에 있는 이제 로봇에서도 이제 조금 아랫단에 있는 업무죠. 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율적 로봇이니까 산업용 로봇보다 약간 윗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어 로봇, 휴머노이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 개미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미가 다양한 사용처가 있어요. 그 커피 메이커 중에 커피의 바나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네네. 그 가게에서는 이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을 배달 로봇을 쓰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면 이제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달뿐만 아니라 뭐 경계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관리 서비스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관리 기업인 맥서브와 로봇을 통한 24시간 건물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 부품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로봇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 Y를 내달 출시하면서 실적 가시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답답한 게 뭐냐면 LG가 삼성한테 잘 지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뉴스가 있어요. 삼성픽에 대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이 정말 엄청난 성능이다라고 하면서 이 LG전자 부사장께서 이 분발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 발언이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외국인의 순매도 나오지만 절대 포기할 정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21선 위에 있고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로보티즈 유심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함께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로보스타까지 LG 쪽으로 지금 엔젤 로보틱스 포함해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위주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손 팀장님 너무 처음에 놀라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말씀이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LG 그룹의 또 이런 의지를 같이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토픽 종목 로보티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이슈 시간에서 오늘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한 토픽들 같이 좀 살펴봤고요.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해주신 분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4월입니다. 4월에도 좋은 전략 잘 짜셔가지고요. 2분기에 좋은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